이재은 아나운서입니다. 저의 동기는 누구보다 실력 있고 유능한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뉴스투데이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된 이후로 무려 10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당했고 결국 떠밀리듯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11명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회사를 쫓기듯 떠나고 11명의 선배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제 하나뿐인 동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 패배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아나운서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선배님들 말씀대로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키우고 회사가 나아지길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빈자리는 더 많아졌고 우리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동료 아나운서들은 늘 불안했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오늘 큐시트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 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은 뉴스에 들어가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MBC 뉴스를 하는 게 자랑이고 명예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나운서국에 남아있는 우리는 침묵하며 지내왔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아나운서국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 PD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항의하는 글을 썼다가 마이크를 빼앗긴 오승훈 아나운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저의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들도 사소한 의견 개진도 건전한 비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쫓겨나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송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 소품실이나 스케이트장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이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어디서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MBC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 저는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했고 직후에 들려온 소문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는 그 당시 그 고위직 임원과 마주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잔혹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몬스터 조연출 PD가 드라마에서 앵커로 짧게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담당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나운서국장이 손정은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출연을 막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담당 제작진이 저에게 MC 자리를 직접 제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국에서 절대 안 된다며 무산시켰습니다. 가을 개편 때 라디오국에서 저를 DJ로 추천했을 때에도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 이름은 제외가 됐습니다. 라디오국에서는 아나운서국에서 저를 막았다라고 말해줬고 아나운서국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간 DJ를 대신해 라디오 프로그램 대타가 들어왔을 때에도 아나운서 국장은 왜 그것을 손정은이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켜라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까지 막으면서 저는 TV에서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 저와 황선숙 아나운서, 차미연 아나운서는 사전에 부당정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아나운서국장은 태연하게 인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발령 공고가 뜨기 전 국장은 자리를 비웠고 저희가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년간 많은 아나운서들이 겪었던 잔혹한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나운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MBC 노조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취재해 들어오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10명이 타 부서로 부당 전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당 전보된 아나운서 사례로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 파업이 끝나고 바로 사회공헌실로 발령이 나서 9개월을 보냈고 법원의 부당정보 무효 판결로 2013년 4월에 아나운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신분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국에 있던 1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갖고 나온 매달 발간했던 이 아나운서 저널에 대해서 사측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경영진들이 매우 불편해한다, 그런 이야기를 당시 담당 부장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저널에 실려있던 MBC 파업 관련 내용과 부당 전보자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의 성향 문제였습니다. 2013년 8월 후에 해직 언론인과 우리 아나운서 노조원들이 남산 걷기 대회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저널에 여러 지면에 걸쳐서 실었었고 또 참석자인 그때 당시 해직자인, 지금도 해직자입니다만 최승호 PD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인터뷰도 저희 저널에 실었습니다. 이 두 분 인터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내용이 저널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박원순, 손석희냐며 매우 경영진이 불쾌해 한다는 이야기를 담당 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저는 2014년 4월에 이번에는 속칭 1급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는 주조의 MD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당시, 지금도 국장입니다만, 당시 신동호 국장을 찾아가서 부당정보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동호 국장은 저에게 정확히 이런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회사는 말합니다. 부당 정보자들의 발령지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그러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조의 MD입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제 뒤에 있는 황선숙 아나운서, 입사 31년차 아나운서입니다.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을 10년을 진행을 해서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의 전문자로 통합니다. 본인이 그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학 관련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황선숙 아나운서의 마이크를 뺏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심의국에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일입니까? 아나운서 조직은 50명입니다. 50명 조직에 12명이 퇴사했고 11명의 아나운서가 부당 전보됐습니다. 이 모든 아나운서 잔혹사 중심에 있는 신동호 국장은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 동안 국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양심 운운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동료 아나운서들을 팔아치운 신동호 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비단 남아있는 우리 아나운서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퇴사한 12명의 동료 아나운서들이 우리에게 이번에는 꼭 승리해달라고. 이번에는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 역시도 2012년도 171 파업 이후 7월 17일에 그날 저녁에 생긴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다음날 그곳으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수기가 없어서 옆 사무실에 물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을 때 제 대학교 모교에서 특강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뭐 직업 탐구 뭐 이런 거였죠. 그때 당시 부서장은 저에게 너가 지금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넌 아나운서 아니지 않냐, 아나운서국에 있는 아나운서를 보내라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그 부서장은 저를 따로 불러 본인 지인의 딸이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한번 만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한 사람의 직업에 대한 가치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현재 지역사 사장입니다. 약 9개월 후 미래전략실 생활을 마치고 2013년 4월 9일 부당정보 가처분 신청 승소로 아나운서국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 약 석 달 동안 3분짜리 라디오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에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복귀 직후에는 7초짜리 라디오 타이틀 정확히 기억합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9자조차 제 목소리가 MBC 라디오를 통해 타고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의 출연 제의에 부장선에서 답변 자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겠냐, 조금만 기다려라, 좋은 날 올 거다, 이런 이야기로 모든 상황을 회피했고 이런 식의 출연 거부를 딱 50번까지만 세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세는 걸 멈췄습니다. 2013년도 7월 17일로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라는 것에 중계방송으로 약 1년 7개월 만에 TV 중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계와 라디오 뉴스를 제외한 방송 투입은 계속해서 한동안 원천 봉쇄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허락받았다고 부장이 저에게 자랑을 하며 라디오 게스트는 이제 나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래에는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올해 종영이 됐죠. 그때 당시에 농구 감독인 허재 감독의 두 아들이 모두 농구 선수입니다. 허재 감독 3부자와 아나운서국에서 농구 동호회에 속해 있는 3명의 아나운서가 3대3 대결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 제의를 받았던 사람은 저 허이루 아나운서, 그리고 당시에 조합 집행부였던 김나진 아나운서, 그리고 서인 아나운서 3명이었습니다. 김나진 아나운서가 직접 제작진의 전화를 받았고, 허이루와 김나진은 불가능하다. 서인 아나운서 혼자 나갈 수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점이 궁금하시면 직접 통화를 한 김나진 아나운서에게 잠시 후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서인 아나운서는 셋이 같이 나가면 몰라도 나 혼자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는 없다고 고사를 했고, 결국 3명 모두 출연이 불발됐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한 방송이 스테판 커리가 왔을 때 제가 했던 농구 중계 역할로 무한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장은 녹화 직전에 김태우 PD에게 연락을 받아서 어렵게 설득을 했다. 출연을 해도 좋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작진의 출연 요구에 거기에 맞는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는 일이 과연 애쓸 일이며, 이것이 과연 내가 내 담당 부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일인가. 제작진이 요구하는 출연진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과연 어렵게 허락을 득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해 출연하는 아나운서가 담당 부장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할 일인가. 뉴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은 뉴스에 들어가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MBC 뉴스를 하는 게 자랑이고 명예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멍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나운서국에 남아있는 우리는 침묵하며 지내왔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아나운서국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후배 PD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항의하는 글을 썼다가 마이크를 빼앗긴 오승훈 아나운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저의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들도 사소한 의견 개진도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켜라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다큐멘터리 내레이션까지 막으면서 저는 TV에서 목소리조차 나올 수 없는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사회공헌실로 발령나던 날, 저와 황선숙 아나운서, 차미연 아나운서는 사전에 부당정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날 아침에 아나운서국장은 태연하게 인사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발령 공고가 뜨기 전 국장은 자리를 비웠고, 저희가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년간 많은 아나운서들이 겪었던 잔혹한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례들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나운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MBC 노조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취재해 들어오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했고 직후에 들려온 소문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는 그 당시 그 고위직 임원과 마주친 적조차 없었습니다. 이후 저의 잔혹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라마 몬스터 조연출 PD가 드라마에서 앵커로 짧게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담당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나운서국장이 손정은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출연을 막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의 담당 제작진이 저에게 MC 자리를 직접 제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국에서 절대 안 된다며 무산시켰습니다. 가을 개편 때 라디오국에서 저를 DJ로 추천했을 때에도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 이름은 제외가 됐습니다. 라디오국에서는 아나운서국에서 저를 막았다라고 말해줬고 아나운서국에서 제가 들은 답변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간 DJ를 대신해 라디오 프로그램 대타가 들어왔을 때에도 아나운서 국장은 왜 그것을 손정은이 이재은 아나운서입니다. 저의 동기는 누구보다 실력 있고 유능한 아나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뉴스투데이에서 갑자기 하차하게 된 이후로 무려 10개월 동안 방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당했고 결국 떠밀리듯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11명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회사를 쫓기듯 떠나고 11명의 선배들이 마이크를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제 하나뿐인 동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을 넘어 자괴감과 무력감, 패배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아나운서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선배님들 말씀대로 자리를 지키고 실력을 키우고 회사가 나아지길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빈자리는 더 많아졌고 우리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동료 아나운서들은 늘 불안했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오늘 큐시트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 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건전한 비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쫓겨나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송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떠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 소품실이나 스케이트장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이 온전히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어디서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MBC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 저는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